자, 18페이지로 넘어와서 오목하고 볼록에 대한 주제가 나오는데, 사실 이제 아까 극대극소를 이야기하면서 다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부분은 계속 기울기가 증가하는 거니까,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건 이계도 함수가 0보다 뭐한 지점? 양수인 지점이라고 말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런 지점은 우리가 위로 볼록이다 라고 부를 거고, 기울기가 점점 느슨해지고 있으니까 f의 프라임이 감소하는 지점이더라. 그래서 이때는 이계도 함수가 무슨 수로 나타날 거다? 그렇지, f 프라임의 프라임이 음수다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당연히 사이값 정리 느낌으로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가 되는 요 한순간 뭐가 존재할 거냐면 이계도 함수가 0이면서 부호가 뭐 하는 점? 바뀌는 점이 생길 거다. 맞죠? 이런 점을 우리는 곡선의 모양이 바뀌는 점이다 라고 해서 변곡점이다 라고 부른다 라고 했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미적분일인가요? 대순위 뭐지? 미일 맞죠? 미일에서 이 부분을 변곡점이다 라고 했던 거,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점이었으니까 변곡점이다 라고 불렀다. 근데 미원에서는 사실 위볼, 아볼을 잘 따지진 않아서 점대칭점이라는 의미로 변곡점을 사용했었지만 언제나 변곡점이 점대칭점인 건 아니니까 3차 함수에 매몰되어 있으시면 안 돼요. 그냥 곡선에 위볼과 아볼만 바뀌면 변곡점입니다. 오케이? 자, 말로 물어보자. 수경아, 극값은 언제 생긴다고? 누구의 부호 변화? 도함수의 부호 변화다처럼 그냥 도함수가 0되는 지점이 다 극값이었나? 아니었단 말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계도함수가 0되는 지점만 보면 안 되고요. 이계도함수에 뭐가 바뀐다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냐면 부호가 바뀌는 점,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아주 간단한 예시 하나 들어보면 y는 x의 4제곱 같은 함수를 보시면요. y의 프라임이 4x의 세제곱이고 한 번 더 미분을 해주면 y의 더블 프라임이 12x의 제곱이라서 실제로 0일 때 이계도 함수가 0이긴 하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그래프 그려보면 계속 아래로 볼록이야. 보시다시피 부호가 안 바뀌니까. 오케이? 그래서 변곡점을 따질 때도 꼭 일단 2'이 0 되는 후보를 찾아놓고 그 후보가 정말 부호가 바뀌는 점이니 같은 것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변곡점이 그래프에서 갖는 어떤 성질이 뭐가 있냐면, 자, 이런 식으로 아볼에서 위볼로 바뀌는 그래프가 있다고 치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주변보다 제일 뭐해? 제일 크지. 생각해봐도 f'이 증가한다. f'이 감소한다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이 부분은 바로 f'이란 친구의 극대인 점이 될 겁니다. 맞나요? 반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라고 치면 이 정도의 접선의 기울기를 따져보면 여기가 f'이란 친구의 극소, 줄어들었다가 다시 커집니다 가 될 거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핑크색과 초록색처럼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은 건 우리는 변곡접선이다 라고 부른다. 다 앞서 한 번 정도씩 다 들어봤던 이야기니까 낯선 내용은 없을 겁니다. 되셨죠? 넘어갑시다. 자, 20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수업할 내용은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미투를 또는 나중에 논술을 또는 이과를 가실 분이라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 게, 잘 봐봐. 지금까지 내가 수업한 내용, 교과서의 순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착실히 지켜서 수업해왔거든. 원래 미원 생각해봐. 미적분 1에 도함수의 활용 첫 파트 들어가서 이제 증가함수 얘기할 때 처음부터 f'x가 양수면 증가합니다로 배우나 아니면 그 전에 증가란 무엇인가를 배우나? 후자거든요. 함수가 증가한다의 정의는 뭐게? 즉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조건 없이도 증가함수를 얘기할 수가 있냐 없냐? 있어야 되거든. 당연히 이렇게 꺾여도 이거 증가하고 있다고 말할까 안 할까 한단 말이야. 그럼 이거 f'x가 양수라고 말할 수 없잖아.
즉 미분의 표현을 쓰지 않는 엄밀한 기본적인 증가의 정의가 뭘까요? 확통하신다면 확통 쪽에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확통에서 조건 가 같은데 이런 거 많이 나온단 말이지. 편하게 말로 하면 뭐야? 아, 큰 거 집어넣었더니 큰 거 나와요. 그게 증가예요. 반대면 감소고요. 이런 것처럼 미분과 관련 없는 정의를 먼저 배우고 왜 F'이 0보다 크면 이러한지를 증명을 해요. 미적분이라서. 혹시 아시는 분? 기울기가 양수면 이거다. 증명하는 과정. 혹시 증명에 필요한 딱 그 핵심 키워드라도 말할 수 있으신 분? 미원을 그냥 문제풀이로만 대충 공부하면 이런 부분을 놓치거든.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 왜 굳이 이게 있어? 싶은 게 있었을 거예요. 특히 사이값 정리나 최대최소 정리 있잖아. 연속에서 나오는 거. 그 중에서 그나마 그래 사이값 정리야. 뭐 문제로 활용될 여지라도 있어. 뭐 1일 때 음수고 2일 때 양수입니다. 실근 적어도 몇 개 있습니까? 정답이 1번 한 개 뭐 이런 거 있잖아. 사이값 정리는 문제로라도 활용이 됐었거든. 근데 최대 최소 정리가 문제에 활용된 거 본 적 있냐? 없어. 왜? 문제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최대값이 있으니까 물어볼 거고 없으면 못 물어보는데. 맞죠? 근데 왜 최대 최소 정리 배우게? 이거 교과서 뒤쪽에 한번 쓰이거든? 너네 증명 한 번도 안 봐서 모르지. 적분 쪽에서요. 적분 쪽에서 이건 뭐니? fx지. 왜 그래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 문붕이들을 위한 편한 설명이고요. 진짜로 증명을 하려면 넓이랑 엮어서 증명을 해야 되거든. 이 정도는 알지. 뭔 말이냐면 정적분이 지금 너네 교육과정에서는 부정적분의 함수값 차이라고 배운단 말이야. 즉 순서상 부정적분을 먼저 배우고 그냥 걷다가 숫자 대입해서 뺀 게 정적분이라고 배우긴 한단 말이지. 근데 원래 정적분은 왜 발명됐다 이 정도는 들은 적 있지 않아? 넓이 구하려고 먼저 발명이 됐단 말이야. 미분하고 아예 별도의 학문으로 따로따로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야 어떤 사람 미분 만들었대. 뭐 뉴턴이나 라이프니츠겠죠. 적분은 훨씬 예전부터 피라미드 시절부터 있었다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야 얘네 관계 있는데? 어떤 관계? 요런 관계. 이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 1이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정리래. 뭐 나도 수학 전문 아니니까 그냥 주워 들은 말 하는 겁니다. 래. 물론 대학교 때 배우긴 했습니다. 래. 근데 우린 사실 이거 뭐 당연히 라지 fx 빼기 라지 f에 미분하면 스몰 fx 쓰는 거 아니에요?처럼 좀 대충 공부를 하는데요. 엄밀히 증명을 할 때 이렇게 넓이 갖고 증명을 할 때 최대 최소 정리가 한번 쓰이거든. 그래서 앞에서 배워두는 겨. 그런 식으로 교과서는 다 의미 없는 말은 없단 말이지. 그래서 돌아와서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한다 증명하는 데 쓰였던 키워드 뭐게? 평균값 정리야.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평균값 정리를 배워야 평균값 정리를 통해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한다를 증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펼쳐지는 겨. 평균값 정리는 어떻게 증명하게? 롤의 정리로 증명합니다. 그래서 롤의 정리를 먼저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 반면 미2에서는요. 교과서 이제 9개 출판사 어떤 걸 뒤져봐도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에 대한 정의를 가르치는 교과서는 없어. 뭐 교육과정이 그런가 보지 뭐. 근데 아라는 두자. 그래서 이게 게시 20페이지에 내가 준비를 해둔 거고 수리논술 수업할 때는 사용을 하고 알려주는 개념인데 뭐 미2 내신 대비나 수능 대비 수능 안 치네 자꾸 말하네요. 내신 대비 하실 때는 뭐 딱히 알 필요는 없을 건데 읽기 자료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그냥 가볍게 설명해 볼게. 아래로 볼록의 정의가 뭐냐면요. 미분 없이 말할 수 있어야 되냐? 이런 거예요. 곡선 위에 두 점을 잡고 연결을 해. 그때 그 직선이 곡선보다 위쪽에 있으면 이걸 어디로 볼록이라고 부른다? 아래로 볼록이라고 부르겠고요. 곡선상의 임의의 두 점을 잡고 직선을 그었는데
직선이 더 아래쪽에 있다를 어디로 볼록이라고? 위로 볼록이라고 말한다. 이게 미분 없이 설명하는 엄밀한 오목과 볼록의 정의이긴 합니다. 오케이? 그 정도는 좀 알아둬요. 근데 문제풀이 같은 데 사용되진 않으니까 20페이지는 읽기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그 대신 이거 하나만큼은 알아두자. 이게 뭐 증명을 직접 하진 않지만 이거 어디로 볼록이라고? 아래로 볼록이라고. 아래로 볼록의 정의가 뭐라고?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해서 만든 직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다. 그치? 이거 언젠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고1 때 많이 배웁니다. 고1 때 2차 함수의 최고 차항의 개수를 숨겨놓고 그걸 알아내라는 조건으로 종종 줍니다.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합시다. 요 가운데 X좌표 2분의 A 플러스의 B가 있을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의 높이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거냐면 함수 F에다가 A랑 B의 평균을 집어넣은 거고요. 이 점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거냐면 높이랑 높이의 절반이니까 2분의 FA 플러스 FB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니? 임의의 AB에 대하여 항상 이쪽이 크다 라면 이게 어디로 볼록이다를 인지해야 되지? 아래로 볼록이다를 인지해야 되고 반대면 위로 볼록이다를 인지해야 되겠죠. 고1 때 했던 것 같이 이 표현으로 아래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이다를 줄 수는 있으니까 읽어낼 줄은 알아야 된다. 29번 봅시다. 29번 볼게요.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정의된 함수 옴뇸뇸이 열린 구간 A, B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하는 B-A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래. 자, 주어진 식. 앞으로 난 이렇게 부를게요. F의 2분의 A 플러스 B 얘를 A랑 B의 평균을 함수값에 넣은 거다라고 해서 평균의 함수값 평함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런 애들을 그냥 함수값들을 더해서 반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함수값의 평균이다 이렇게 부를게요. 즉 평함과 함평의 대소비교가 바로 볼록성에 대한 표현이구나 라고 인지해 주시면 된다. 요 부등식 20페이지 맨쪽 밑에다가 해놨어요. 걷다 필기해도 돼. 뭐 필기 돼 있죠. 난 너네한테 추가로 필기할 내용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아요. 다 책에 있습니다. 어딘가에. 잘 보세요. 자, 그래서 19번 와보자. 당연히 보자마자 함수의 증가감소처럼 야 이거야 뭐 누가 봐도 증가의 감소야. 증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얘네 둘 중에 누가 크면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야. 못 외워도 돼요. 매번 이제 이런 그림 한번 찌끄리면 돼. 오케이? 막 평함이 크면 위볼이고 함평이 크면 아볼 이렇게 외우는 건 바보 같은 짓이고 그림 하나만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 보면서 대답하자. 지금은 누가 더 크냐면 FA 더하기 FB의 반띵. 함평이 더 크네. 19번 어디로 볼록하라는 뜻이구만. 아래로 볼록하라는 뜻이구만.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림 그릴 줄 알면 된다. 자, 그럼 두 번 미분해야지. fx가 ln x의 제곱 플러스 1이랍니다. 바로 갈게. f의 프라임은 x제곱 플러스 1분의 2x. 그럼 이계도 함수로 가자. f의 더블 프라임은 일단 미리 예측하자. 난 얘가 무슨 수인 점을 찾고 싶지? 아볼이니까 0보다 클 때를 찾고 싶겠지. 미분한 다음에 0보다 크다 풀 겁니다. 미분하자. x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미분 가만이니까 이 괄호 x의 제곱 플러스 1 빼기 가만히 미분이니까 2x 곱하기 또다시 2x. 그러면 분모 전체 제곱은 생략합시다. 이렇게만. 그 다음에 묶어냈더니 이 괄호 1 빼기 x의 제곱으로 오히려 바뀌겠네요. 얘가 0보다 큰 지점을 찾고 싶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에서 뭐 사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최대한 b 빼기 a를 늘리라는 건 가득가득 범위를 잡아보란 뜻이니까요. 당연히 b가 1이고 a가 마이너스 1이면 되니까 정답은 2다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자, 하나 또. 물론 이렇게 푸는 게 정배야. 당연히 엔간한 문제 이렇게 풀면 돼. 근데 오늘 배웠던 거랑 연계돼서 얘기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이계도 함수가 양수가 된 점을 찾고 싶다는 건 난 얘가 뭐 하는 구간을 찾고 싶다라고 생각해도 돼?
증가하는 구간을 찾고 싶다고 생각해도 되지. 근데 이 함수 우리 꼭 미분해야 그릴까? 아까 했었지. 분모 분자 뭐로 나누면? x로 나누면 저 새끼의 그래프 미분 없이 그릴 수 있어요. 물론 이 문제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니까 아까처럼 엔간한 건 당연히 이게 정배라고, 지금 이거 그냥 유리함수에 대한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분모 쌍술기야 x 이퀄 얼마일 때야? 1일 때 최대값 못 가져요. 2가 아니지 않나요? 1 가지겠죠. 그리고 극한값 따져보면 0으로 수렴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요 F'이 증가하는 구간은 하고 마일부터 1이네요 라고 구할 수도 있다. 이 문제에 한해서는. 아보를 푸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저 유리함수에 대한 배경지식 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0번은 생략할 겁니다. 왜? 문제 같이 읽고 넘어가 보자. 뭐냐면 함수 줬어요. 극소 찾고 변곡점 찾으래. 두 번 미분해서 F'에서 한 번, 이계도함수에서 한 번 풀라 이겁니다. 오케이, 너무 간단한 거라 넘어가죠. 근데 집에서는 꼭 하세요. 여러 가지 함수들을 경험시켜 드리려고 예제를 삼각함수로 넣었다가 지수로도 넣었다가 로그로도 넣었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 다 푸셔야 골고루 연습이 됩니다잉. 자, 21번은 하겠습니다. 자, fx는 ln 2x의 제곱 플러스의 1이래. 미분하기 전에 그래프의 개형을 대충 예측할 거예요. 봐세요. 보자마자 먼저 느껴야 될 거. 미분하기 전에 항상 느껴야 될 거. 주기성, 대칭성, 그 다음에 점근성 등등이야. 뭐가 있냐? 대칭성이 있겠네. 무슨 함수입니까? 우함수. x제곱이라는 게 보이니까 얘는 우함수네. 아, 그러면 x가 0보다 크다만 어떻게 잘 그리면 좌우 대칭이겠구나. 대충 생각하고. 또 대충 생각해보자. 0, 할 때 어디 지나니? 0,0 지나겠지. 그 다음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나? 무한대로 가겠지. 그럼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갈 거예요. 대충. 정도는 알아놓고 미분을 해보자. 자, f' 구하겠습니다. 2x의 제곱 플러스의 1분의 4x. 역시나 도함수의 부호는 언제만 바뀌네? 0에서만 바뀌네. 그러니까 0이 극소이자 유일한 극값인 게 맞고요. 한 번 더 미분하여 더블 프라임 빨리빨리 갑시다. 분모 제곱분의 미분 가만히 빼기 가만히 미분. 그러면 이계도함수의 분자를 묶어서 계산해보자. 1-2x의 제곱이네요. 그러면 변곡점이 두 개 존재하겠다. 하나는 요 정도에 x제곱 했더니 2분의 1 되는 점이니까 풀마 루트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에서부터 출발했다가 위로 볼록으로 빠져나가면 됩니다. 자, 이거랑 관련해서 또 하나 얘기할게. 다음 시간에 내가 오늘 숙제는 진도는 그래프의 절반까지 나갈 건데 다음 시간에는 그래프에서 딱히 추가로 할 이야기가 없게끔 지금 미리 다 수업할 거야. 어차피 아시는 분도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느끼세요. 이건 느낌이야 정말. ln 안에 다항함수가 합성됐잖아. 그치? 초반엔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마지막은 위로 볼록이지. 뉘앙스만 가져가. 다항함수가 로그함수에 합성되면 초반에는 다항함수가 좀 발언권이 있다가 나중에 가면 로그처럼 빠져요. 그래서 2x제곱 같은 아래로 볼록 좀 가다가 나중에 로그 때문에 힝 하고 간다. 이런 느낌이라고 받아들이세요. 대충. 오케이? 내가 왜 이런 그래프의 개형에 대한 대충적인 뉘앙스를 자꾸 강조하냐면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매번 이계도함수 같은 것까지 구하고 싶지 않잖아. 귀찮으니까. 근데 대충 그래프의 개형을 알아야 얘가 이렇게 갈 건지 이렇게 갈 건지 정도는 알아야 미분 정도까지만 해도 도함수까지만 구해도 대충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 근데 그러려면 대충 저식이 어떻게 그려질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센스, 경험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언급을 해주는 거야. 이런 게 쌓이면 이제 이계도함수 따위 안 구해도 필요하다면 구하겠지만 나중에는 이거 뭐 아볼로 가다가 로그함수 이렇게 가겠지. 그럼 0에서 그 값이겠지. 뭐하러 미분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자꾸 떠들어드릴 때 들어두시고 답이나 구하자. 뭐니? A에서 극소값 FA를 갖는다. 두 변곡점과 요거네. 이등변 삼각형 구하라는 뜻이구나. 높이만 구하면 되겠네. 얘는 루트 2분의 1, ln 대입하면 얼마냐? 계산이 제일 어렵다. 얼마예요? ln 2냐?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루트 2분의 ln 2 되겠죠. 자, 되셨으면 2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세 문제는 방금까지 했었던 것처럼 그냥 그래프의 경험치만 쌓자라는 족밥 문제는 좀 아닌 문제들 세 문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22번. 두함수 fx랑 gx가 실수 전체에서 이계도함수를 갖고요. gx가 증가. 그 말은 일단 g'이 0보다 크거나 같긴 하구나. 이게 숨어있는 조건이고 hx는 하고 문제 주어진 거를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얘가 2,2에서 gx의 변곡점이래. 자, 2,2에서 gx의 변곡점. 요 멘트로부터 알 수 있는 정보가 쭈나 몇 개 있는 거야? 여러 개나 있어. 뭔데? 대단한데 나도 모르는 게 있나 봐. 요 멘트 맞고 알 수 있는 말. G 더블 프라임 2가 0이다. 또 G 프라임의 2가 0이다. 이거 맞아요? 아닙니다. 왜? 변곡점이 꼭 기울기가 0인가요? 아니라고. 뭐밖에 몰라요 이거랑. G2가 2이다. 뭐 이 두 개 알 수 있는 거지. 뭔 여러 개 같은 소리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뭔가 분수가 있어요. 뭔가 복잡하네요. F의 더블 프라임의 2분의 H의 더블 프라임의 2가 4다라고 문제 나와 있었고 F 프라임의 2는 4다. 오케이. 자, 문제 풀이 시작합시다. 일단 H의 더블 프라임의 2라는 얘기 나왔으니까 H를 두 번 미분해야 되겠다. H의 프라임부터 적을게요. 합성함수의 미분법. F 프라임 GX 곱하기 G 프라임의 2. G 프라임의 X. 이계도함수까지 가라니까 한 번 더 미분할 거거든. 합성함수를 두 번 미분한 거 이제 처음 한번 경험해보는 거니까 잘 봐봐. 어떻게 되는지 보자. 얘는 곱의 미분법이야. 그지? 앞에 합성된 거 곱하기 뒤에 G 프라임입니다. 그래서 곱의 미분법. 앞에 거 미분하면 F의 더블 프라임의 GX가 되고 얘 미분할 때 속미분 누구 나오니? G 프라임이 나오는데 원래 계신에 라서 G 프라임 X의 전체 스퀘어 이렇게 될 거고요. 플러스 뒷부분 F 프라임 G는 가만히 계시고 뒤에 거 한 번 더니까 더블 프라임 X다. 이게 합성함수의 이계도함수의 형태입니다. 자, 그래놓고 일단 이 늘에 뭐 하라는 거 빨리빨리 하자. 늦자. H 더블 프라임 2는 F의 더블 프라임의 G2. G2가 2 찾았네. 곱하기 G 프라임의 2. 0이라고요? 아니라고! G 프라임 2는 뭔지 모릅니다. G 프라임 2 전체 제곱 하나 있고요. 그 다음 플러스 F 프라임의 G2가 2래매. 그 다음에 더블 프라임은 제로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 부분이 날아가고 남아있는 식이 요거만 남았는데 요 분수가 이제 빛을 발휘하네. F 더블 프라임 분의 H 더블 프라임 2라고 넘어가면 G 프라임 2의 제곱만 남을 건데 그게 4라는 건데 그럼 원래 풀말을 고민해야 되는데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G'2가 뭐인 거야? 2가 되는 거겠지.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왜냐하면 증가. 자, 마무리하러 가자. H'2. 그거는 미분하기 전인 요걸 활용하면 되겠네. H'의 2는 F'의 G2, 그게 2래매. X에다가 2 집어넣는다며. 따라서 F'2, 4래. G'2, 9였다. 4 곱하기 2는 8이다.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스트 두 문제. 재밌는 문제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3 기출 중에 뭐 쉽지만 4점이에요. 질문할게요. 수경아, 변곡점은 언제 갖는 거지? 그래서 오직 하나의 변곡점이다를 통해 일단 우리의 방향은 F'의 부호 변화가 오로지 한 번이에요. 자, 이게 우리의 목표니까 빨리빨리 F', 더블' 달려갑시다. 여러분 한번 미분해 보실 F'X는 뭐게? 속미분 뭐 나와야 되지? K 나와야 되고 뒷부분이야 12X제곱이겠죠. 12X제곱 맞나? 12X제곱. 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F의 W'은 마이너스가 되고요. 3K의 제곱이 되겠죠. 사인의 KX 그 다음에 24X다 이렇게 나옵니다. 맞지? 자, 얘 부호 변화라는 건 얘랑 누구의 싸움을 보겠다? 0의 싸움을 보겠다. 근데 복잡하니까 귀찮잖아. 이런 거는 당연히 방부등식 때 했던 마인드로 결국은 K제곱 곱하기 sin KX vs 8X로 보겠다 이 말입니다. 3 정도는 약분해도 괜찮잖아. 오케이? 얘네 둘의 대소 변화가 딱 몇 번만 일어나야 된다? 한 번만 일어나야 된다의 느낌입니다. 자,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양수 쪽을 상정하고 그림을 그릴게. sin KX에서 K가 양수니까 원래대로 이렇게 뻗어나가면 되겠죠. 얘랑 원점을 지나는 y는 8x의 대소관계인데 y는 8x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상대적으로 8x가 매우 뭐하게 느껴지면 되는 거야? 가파르게 느껴지면 되는 거지. 그래야 0에서만 부호 변화가 생기고 나머지는 안 생길 테니까. 오케이? 그 말은 사인 함수의 원점에서의 기울기보다 8이 더 뭐하자? 크자 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 k제곱 사인 kx란 친구의 x 이퀄 0에서의 기울기는 하고 찾아볼 겁니다. 오케이. 자, 요거 상식으로 하나 갖고 계시자. sin x의 0에서의 기울기 얼마니? 1이죠. 코사인 제로니까. 그거를 토대로 생각하면 sin kx 아까 한번 설명했네. 압축이 k분의 1배로 뗐어. 기울기가 k배로 가파라지겠네. 기울기는 k. 앞에 k제곱이 있으니까 기울기 얼마? k의 세제곱. 물론 미분하고 0 대입해도 똑같지만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과 무식하게 매번 미분한 사람의 차이예요. 자, 그래서 노란색의 기울기는 k의 세제곱이다. 그러면 k 세제곱이 8에 비하면 좀 느슨하세요 이하니까 최대값은 2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23번 하고 24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곡선 y는 코사인 n승 x 단 n은 2 이상에 대하여 변곡점의 y좌표를 an이라고 하자. 리미트 an을 구하십시오. 이 문제가 좀 재밌는 게 삼각함수잖아요. 그죠? 근데 삼각함수의
극한인데 답이 2가 나와. 신기하지. 그런 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자, 일단 보겠습니다. 변곡점이 언제 생기는데요? 뭐 두 번 미분해봐야 알죠. 빨리 미분하겠습니다. 일단 속미분 n 내려왔다가 코사인의 n-1승 x로 빠지고 속미분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붙어줘야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미분을 한 번 더 할 건데 마이너스 n이라는 건 뭔가 개수틱하니까 밖으로 다 빼버리고 볼게요. 코사인과 사인의 곱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코사인 미분하면 n-1 내려왔다요 대가리 빼기 1 곱하기 속미분 마이너스 사인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오케이, 마이너스 n 다 빼놨으니까 핑크만 보면 돼. 자, 그 다음은 사인 x를 미분해. 그럼 그냥 코사인 x가 되겠네. 그러면 다시 차수가 코사인 n승 x로 차오르겠네요. 됐나? 일단 는영되는 거 봐야 되니까 묶을 수 있는 거 빨리빨리 묶자. 마이너스 n은 바깥에 있었고 뭐 묶을 수 있냐 이 새끼들. 일단 n-2승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사인의 n-의 2승 정도 묶어서 볼게. 아이고 2승 x까지 묶어야죠. 자, 그러면 괄호 안에가 부호가 일단 마이너스가 있고 n 빼기 1이 있으니까 1-n의 사인 제곱이다라고 편하게 쓸게요. 플러스 코사인은 두 개밖에 안 남았다 야. 자, 그러면 또 한 번 정리가 될 것 같아. 앞에까지는 다 똑같다가 요 괄호 안에를 보세요. 뭐 이쁘게 정리되는 거 하나 있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 빼기 n 사인 제곱 x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어디냐 라고 하면 x가 지금 1사분면의 각도거든. 코사인이 0 될 리 있어 없어? 없어요. 0초가 1 미만이겠지 심지어. 그러면 여기서 부호가 바뀌겠네. 그러니까 사인 x가 언제일 때야? 풀마긴 한데 범위 생각하세요. 뭐겠니? 루트 n분의 1일 때겠죠. 맞아. 물론 저게 특수각이 아니니까 모를 뿐. 아무튼 이럴 때 y좌표를 an이라고 하자. 아, 그래? 그때 y좌표? y좌표가 뭔데? 코사인이요. 코사인 n승 x를 구해야 돼. 야, 사인 x가 이걸 알 때 코사인 n승 x 이거 어찌 해야 되나? 자,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삼각함수, 삼각비 하나 알면 나머지 삼각비 다 구할 수 있잖아. 부호만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주고 직각삼각형 활용하면 그만이죠. 사인 값이 루트 n분의 1이라는 건 여기가 n이고 여기가 1인 셈인가? 여기 각도 x라고 보시면 맞니? 그러면 여기는 루트하고 뭐 빼기 1인 거야? 루트 n-의 1이 나올 테니까 코사인 값을 얘기할 수 있겠네.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루트 n분의 루트 n-1승의 전체 n승이네요. 오케이? 자, 오랜만에 만났다. 이제 여기서 n을 어디로 보낼 거야? 무한대로 보낼 거야. 꼴관찰부터 뭐의 뭐승 꼴이니? 안에 거 뭐대? 1 대가리 뭐로 가? 무한대로 가. 바로 1의 무한대승 꼴. 보자마자 아 이거 누구랑 관련이 있는 거구나. 뭐 객관식에 나와 있지만 자연상수 2랑 관련이 있는 친구구나. 그 다음부터 이제 엄밀하게 완벽하게 어떤 꼴로 만들어야 돼? 1 더하기 0의 완벽한 역수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식변형을 해볼 겁니다. 다 같이 루트 안에 들어갔다고 치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1 빼기 n분의 1 되는 거 맞죠? 일단 그거에 2분의 n승이라고 루트 기호를 없앨 수 있겠지. 맞나? 그 다음에 엄밀 1 플러스 마이너스 n분의 1이라고 봐주셔야 완벽한 역수 누가 필요한지가 보여. 뭐가 필요한 거야 대가리에? 마이너스 n. 맞춰주려고 마이너스 2분의 1 필요하겠지. 그러면 여기가 완벽한 1 더하기 0의 무한대
꼴이 됩니다. 1 더하기 0의 완벽한 역수 꼴이 됩니다. 따라서 얘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으로 수렴을 하고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는 역수, 2분의 1은 루트를 취하라는 뜻이니까 루트 2분의 1이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 결국 다루는 함수만 달라졌을 뿐 하던 일은 미적분일과 다르지 않고 변곡점, 이계도함수,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과 같은 용어만 추가가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들이 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함수에 익숙해진다라는 느낌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숙제 안내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일단 1번 워크북 1권 마무리 역함수의 미분법부터 이계도함수까지 몇 문제 좀 남아있는 거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워크북 2권은 함수의 그래프 챕터 6의 1번부터 42번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숙제 안내하고요. 마무리.